2023년 6월 22일 이정훈입니다. KBS 수신료 한국전력 요금 내는 데서 분리한다. 이게 추진되고 있죠. 이 문제의 미래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영 언론의 눈물, TBS를 통해서 KBS의 미래를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저도 타인들에게 배려를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사람들은 그걸 권리로 이해를 해서 더 많은 걸 요구합니다. 참 깝깝하죠. 민주당 좌파들은 부자한테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많은 세금. 그 세금으로 자기들을 위한 여론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부자 징세로 자기들의 편을 만드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게 성과를 상당히 거뒀습니다. 그게 TBS 사태를 통해서 설명이 될 수 있고 앞으로 KBS 문제를 푸는데 윤석열 정부에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 사건을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0일 서울시 의회가 열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TBS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교통방송이죠. 추경심사가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TBS를 위해서 추가로 예산안을 편성했는데 그걸 심사하는 것이었죠. 여기에 새로 TBS 사장이 된 정태익 씨가 출석했습니다. 이 정태익 사장은 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출석하기 전에 TBS 혁신안을 만들었고 그것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새로 보강을 해라, 보완을 해라를 요구받았죠. 그래서 보완을 한 안을 들고 갔는데 이에 대해서 김규남 의원이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희생이 없는 혁신안이다. 희생이 없는 혁신안이다. 라고 비판하면서 문제를 제기했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혁신안 속에 제대로 된 인력 감축 계획이 없다. 다시 안을 만들어 와라. 라고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정태익 대표는 지금 김 의원님은 큰 정치를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했다. 저는 여기 상당히 이 정 사장의 자기 철학 같은데 저는 사람들의 명운을 갖고 어떻게 하는 것을 스스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명운을 갖고 어떻게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줄여서 제작 슬림화 하는 건 못하겠습니다. 저를 내리십시오. 그게 어떻게 혁신안이 될 수 있습니까? 다 같이 상생하자는 것 아닙니까? 라고 했습니다. 즉 나는 사람 못 줄이겠다. 나는 지금 내 직원들과 같이 상생하겠다. 그렇게 사람 줄이고 싶으면 나부터 잘라라. 이렇게 한 거죠. 이에 대해서 김 의원이 이게 무슨 소리야, 모욕적인 발언이다 라고 해서 일단 정의가 선포됐습니다. 정의가 선포된 다음에 이종배 국힘당 의원이 이 정태익 대표한테 답변 태도가 그게 뭐예요? 라고 하니까 이 정 사장이 고성을 지르며 그럼 너 어떻게 하란 말이야? 라고 소리쳤다는 겁니다. 이렇게 됨으로 해서 TBS 추경안 처리는 보류가 됐습니다. TBS는 6월 12일 혁신안을 공개한 바 있는데 그때 뭐라고 나왔느냐. 신입 채용을 중단하고 5년 내 정원 20% 감축, 상위직급 직원들의 임금 축소, 대표 및 부서장의 업무 추진비 삭감, 간부 연봉 4% 반납 등등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혁신안을 밝혔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날 이제 질의를 했던 김규남 의원은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갔습니다. 이 혁신안에는 정원과 현원이란 용어를 가지고 말장난을 치고 있다. 이거는 꼼수 아니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현재 작년 9월 기준으로 TBS 정원은 398명인데 현원은 정원보다 11% 적은 354명이다. 근데 TBS는
5년간 정원에 20% 줄이겠다고 했는데 이미 현원이 정원에 11% 적으니까 9%만 줄이면 되는 거 아니냐, 5년 사이에. 그리고 9% 줄이는 것도 조직발전 저해자를 퇴출시키는 방식 대신에 신입을 더 이상 뽑지 않아서 하겠다. 이건 아니다. 조직발전 저해자를 퇴출시켜야 되는데 신입사원 뽑지 않고, 그러면 정년으로 나가는 사람들 줄어드는 걸로 채우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청년들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있는 사람들 철밥통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비판하면서 추경이 어렵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 싸움이 벌어진 거죠. 근데 자, 이 TBS를 제가 왜 말씀드린가 하면, TBS는 자기네 예산의 70%를 서울시에서 받고 있어요. 나머지 30%는 광고 수입으로 얻고 있습니다. 즉 저와 같이 서울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돌아가는 방송이 TBS인데, TBS 보십니까? 들으십니까? 저는 잘 안 봅니다. 안 듣습니다. 근데 TBS 출연금이 지난해 대비 28%를 줄여서 88억 원을 줄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줄여서는 도저히 안 된다라고 TBS가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오세훈 시장이 73억 원을 다시 늘려주는 쪽으로 추경 예산을 편성했죠. 그러면 88억 원을 줄였는데 73억 원을 보전해 줬으니까 한 15억 정도만 전년 대비 줄어드는 거죠. 12억 원 줄어드는 거죠. 12억 원 줄어드는 건데, 이 건에 대해서 국힘당 의원들은 야, 이게 뭐냐, 지금 거기 문제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거 줄이는 식으로 하지 못하고 칼을 들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통과시키지 못하겠다면서 이 싸움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TBS는요, 이 광고 수익하고 서울시 출연금을 가지고 대부분 인건비로 지출합니다. 인건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번에 추경이 통과되지 않으면 인건비를 다 못 주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는 거죠. 자, 이것이 왜 KBS의 문제가 되느냐? KBS는 지금 시청률을 한국전력 전기요금 낼 때 거기에 같이 해서 내고 있죠. 저도 한때는 TV를 없앤 적이 있어요. 그때는 TV 수신료를 우리 텔레비 없다 그랬더니 그건 안 받아가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뭐 거의 TV 저는 안 보는데 내고는 있습니다. 자, 지난 4월달에 도하 언론에 보도됐던 건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KBS 수신료하고 전기요금 통합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더니 한 10명 중에 9명의 국민들이 KBS 수신료 내기 싫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내가 지금 TV도 거의 보지 않고 요즘 유튜브 많이 보고, 또 그 다음에 TV 가지고 KBS만 보나? 각종 방송 많잖아요. 굉장히 많고 또 넷플릭스도 있고 이런 거 보는 거지 누가 KBS 보느냐. 난 내기 싫다. 안 보는 방송에 돈을 왜 내니? 내가 안 보는 방송 광고도 안 봐주는데.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걸 토대로 지금 방송법을 개정해서 이 KBS 수신료를 받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정부 안에 가니까 지금 KBS 사장 빨끈하고 있죠. 아까 TBS 사장 정태익 씨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사장이 된 사람입니다. 그 전에 있던 사장은 저도 조금 아는 사람인데 KBS PD 출신이었죠. 상당히 좌파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임기가 남아있는데 나중에 건강을 이유로 퇴사를 하고 새로운 사장이 갔는데, 이 사람은 지금 조직 개편을 제대로 못한다는 문제 때문에 서울시 의회와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문제는 돈줄일 쪽이니까 그런 거죠. 자, KBS도 이 수신료를 한국전력 전기요금과 같이 받지 못하게 되면, 금액은 제가 좀 금방 찾지 못하겠네요. 이게 당장 안 들어오면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겁니다. 제가 방송은 그렇게 많이 알지 않지만 막상 유튜브를 해보고 또 다른 유튜브 하는 분들과 비교도 해보고, 또 그 전에 제가 이제 채널 A 등을 통해서 방송도 하면서 간접적으로 지켜본 결과 KBS는 진짜 방만합니다. 국가방송이라는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방송을 한다는 이유도 있지만 정말 너무너무 큽니다.
그리고 거기에는요, 아주 재밌는 게 인후보증이라고 그러죠. 내 주변 사람들이 보증해주면 내 생일이 실제는 뭐 몇 년생인데 나중에 호적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자기 생년을 늦춰갖고 정년을 연장받는 사람도 제법 있어요. 완전 공무원 스타일이에요. 일반 기업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제법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가 있다가 또 세월이 바뀌거나 그러면 좌천된 사람이 살아나는 경우도 있고 참 뭐 하여간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렇다. 자, KBS에서 수신료를 더 이상 스스로 걷게 된다 그러면 수익이 확 떨어질 거고 그에 따라 사람들을 내보내는 문제가 KBS에서 큰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가 하면 지금 TBS도 조금 지켜봐야 되는데 TBS 직원들이 처음에 김어준의 뭐 뉴스 공장인가 해갖고 좌파적으로 갈 때 TBS 사람들은 안 막았어요. 왜? 그때 박원순이가 시장이었으니까. 그리고 거기 편승해서 또 김어준 씨한테 많은 출연료를 줄 때도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이제 이건 이거죠. 그 유명한 시 있죠. 나치가 쳐들어왔을 때 모른 척했고 또 모른 척했고 했더니 내가 당할 때 아무도 안 도와주더라. 자, 제가 드리는 질문은 TBS가 진짜 언론이었냐? 원래 TBS는요 순수하게 교통방송이었어요. 교통정보, 서울시 교통정보를 주는 방송인데 박원순 시절에 시사 프로로 들어왔습니다. 이와 똑같은 게 CBS입니다. CBS도 그렇고 불교 방송도 그렇고 지금 보게 되면 시사 프로를 하는데 원래 그들은 순수 종교 방송으로 해놓고 특히 CBS가 이 시사 문제를 다뤘습니다. 꽤 오래됐죠, 전통이. 그 BBS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정치화돼 버렸죠. TBS가 교통방송이 교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정치화됐습니다. 근데 그걸 자기네 스스로 안 맞고 이제 와서 그게 문제가 돼서 또 그로 인해서 누릴 건 다 누리고 조직 개편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못하겠다. 아마 정태익 사장이 지금 간지 얼마 안 되는 상태에서 TBS 조직 개편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본인이 쫓겨날 거예요. 이제 생사의 문제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저 TBS 조직원들은 아마 언노련에 가입해서 진짜 좌파 언론처럼 뜰 수도 있어요. KBS가 그러지 않아도 거기에 좌파 노조가 세죠. 제3노조, 성창경 씨가 했던 노조, 보수노조는 굉장히 소수였고 성창경 씨는 나왔고 KBS가 그 전에 진실과 미래위원회 만들어서 얼마나 많은 장난을 쳤습니까? 김유철 사장 전에. 그리고 검찰과 같이 해서 한동훈 그 다음에 채널A 이동재 기자 사건은 꾸미기까지 했었고 이제 그래서 이렇게 재미없는 방송을 하고 한쪽으로 몰다가 근데 그때 KBS 구성원들은 제3노조를 제외하고는 저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력이 바뀌어서 KBS 안 보는 사람 많으니까 수신료 니 스스로 걷어라 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좌파 조직의 언론 노조에 있던 사람들은 좌파 활동을 하겠죠. 이렇게 돼서 정권과의 투쟁이 벌어집니다. TBS 구성원들이 앞으로 서울시하고 싸울지 안 싸울지는 지켜봐야 되지만 일단은 정 사장은 직원들 편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이 먼저 물러나야 될 처지로 몰릴 수 있고 지금 본인을 자리를 자르라 그랬지 않습니까? 언론이 아닌 게 언론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이제 KBS도 이런 문제에 부닥칩니다. 이걸 잘못 다루면은 정권에 큰 부담이 됩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저는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서 떼어낸다라고 하는 거는 꽤 과단성 있는 조치다라고 보는데 앞으로의 KBS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이 언론이 더 극렬 좌파가 될 수 있다. 이미 그 조직에는 많은 사람들이 좌파와 협력해서 출세한 사람들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국가정보원 사태에 따른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왜 나를 잘라 하고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제 KBS에서 수신료를 스스로 걷어라 하게 되고 나서 새로운 사장이 가게 되면 이 TBS보다 더 치열한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반윤석열 정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격렬하게 투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다루느냐가 이게 앞으로 큰 문제가 됩니다. KBS는 손을 봐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언론은요 동아조선 같은 데가 정답입니다. SBS가 정답입니다.
스스로 자생해야 돼요. 이 노무현 정권이 인터넷 매체까지도 언론으로 인정해주면서 언론을 확 늘려서 언론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자기 말 잘 듣는 언론, 그리고 그 언론 중에 그 전에 경남지사였던 누군가 그 친구처럼 매크로를 통해서 댓글 많이 달리게 해갖고 기사를 띄우고 이런 조작을 해서 자기 유리한 언론을 만드는, 이게 좌파들의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관영 언론들 KBS나 TBS 같은 거에 대해서 세금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을 자꾸 지원해서 자기 세력들을 늘려가지고 관영 언론을 만들었어요. 결국은 부자들한테 거둔 세금 가지고 자기네 유리한 방송 나오게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준다, 이런 걸로 갔던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판 정신이 죽었고 그냥 재미 위주로 가는 언론이 많이 만들어졌죠. 상대적으로 동아조선은 굉장히 위축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학교에 가보면 신방과가 상당히 인기 없는 과가 돼버렸어요. 옛날에 저희 때만 해도 신방과가 대단히, 전 신방과 출신은 아니에요. 센 과였는데 뭐라 그럴까, 광고 쪽이 커지고 정통 언론이 확 죽어버렸어요. 또 언론사에서도 자꾸 돈 벌어오는 위주로 가버리게 되고, 이 좌파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묘하게 흔들어 버렸습니다. 언론은 사실은 사회에 소금을 탁탁 뿌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권력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되고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는데, 노무현 때 뭐 기자실을 없애고 누구나 기자할 수 있다, 그리고 오마이뉴스처럼 시민들도 뭐 기사 써서 그건 소설이지. 뉴스를 뽑는 기준부터 서술 방식부터 달라야 되는데 그냥 감동시키는 거 위주로 가고, 또 그걸 클릭을 많이 해서 매크로 돌려서 지지 많이 받고, 그러니까 이게 선거 공학이 들어오게 되고 정치 조작이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난장판 언론이 지금 한 20년 달려온 겁니다. 근데 이걸 손을 대게 되면 그 안에서 먹고 자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다고 벌떼처럼 덤빌 겁니다. 이걸 잘 처리해야 됩니다. 지금 방송위원회에서 한상혁 씨를 면직하고 벌어지는 전쟁, 이게 진짜 혁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윤석열 정부는 치명적인 위기를 맞고 내년 총선도 실패합니다. TBS가 전초전입니다. 정태익 사장이 이 정부랑 코드가 맞아서 갔을 텐데 못하겠다가 나오는 거는 약하다는 뜻이죠. 저는 윤석열 정부는 거의 혁명적인 정권이라고 보는데, 그걸 해낼 만한 사람들이 없다면 와야 될 수 있다는 그런 신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윤 정부에서 또 오세훈 서울시장도 바짝 긴장을 하고, 이게 그야말로 정보를 주는 언론이라면 그 위주로 가도록 혁신을 해야 될 겁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1년이 지나면서 크게 성과가 없었던 거는 사람들이 안 바뀌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바꾸는 데서부터 혁신이 생기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입니다. 관영 언론의 눈물이겠죠. 오히려 민영 언론, 동아조선은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살아날 겁니다. 그 배려였죠.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뛰려고 할 때 그들은 입을 다물고 있다가 자기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게 되면은 이제는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움으로 나오겠죠. 왜 그들은 김어준을 내세워서 그렇게 정치방송을 할 때 입 다물고 있었을까? 배려가 권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징세로서 세금, 또 부자들한테 많이 거둔 세금 갖고 좌파 언론을 만들었던 그 모순, 이게 터져 나옵니다. 근데 이 모순을 잡는 게 생각보다는 쉽지 않을 것이다. 오세훈 시장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바짝 더 많은 준비를 하고 개혁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의견이었습니다.